네, 이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개선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결국 8월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문을 닫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도 제대로 가동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국정감사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의도 CCBB, 오늘도 여야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8월 임시국회 국민들이 좀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이 특수활동비 문제로 이게 아무런 소득 없이 빈손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또 다시 시작되는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어제 이 특수활동비 개선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뭐 마지막 협상까지 벌였는데 제대로 뭐가 타협점 찾지 못했는데 오늘 오전에 뭔가 좀 뭐 또 대화가 있습니까? 우선 뭐 협상이라는 것은 계속 될 것이고 오늘 오전도 아마 여야가 좀 만나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할 텐데 안타까운 것은 네. 그 특수활동비 문제가 오늘 내일 뭐 이렇게 불거졌던 문제는 아닌데 네. 이 특수활동비가 결국 국정원 그 인건비 포함한 예산이 55%쯤 되고 네. 국방부 예산 그리고 경찰청, 법원, 검찰인데 네. 이 문제를 야당에서는 이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결국 그동안 국정원 댓글, 국정원 해킹과 관련해서 국정원 무력화의 일환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명숙 의원 구속 수감, 또 박기춘 의원 구속 수감, 또 한편으로는 야당 의원들 한 10여 명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검찰, 법원 길들이기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 정부의 어떤 마지막 정기 국회를 맞아서 네. 이 19대 국회에서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 정기 국회인데 현 정부에 대한 강력한 태클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야당이 특수활동비 하나로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또 특수활동비 개선 소소위를 구성하자고 하면서 하루 전날 얘기를 해서 이걸 안 받으면 국회를 파행시키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거든요. 네. 정말로 이건 그동안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현재 국내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네. 특히 이 4대 부문 개혁도 필요하거든요. 특히 노동개혁, 청년 일자리 문제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빨리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를 해야 되고 공공개혁, 또 금융개혁, 교육개혁이 아주 시급한데 야당이 특수활동비 특히 국가 안보와 안위에 관련 있고 수사와 정보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공개하라고 하면서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은 이 구태적인 행태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혹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이게 왜 쟁점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 야당에선 집행 내역을 좀 검토해보자, 검증해보자 이런 입장인 거고 이제 법 위반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먼저 여당의 입장 들어봤는데 야당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예, 우선 8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8월 임시국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마지막 처리만 하면 되는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빈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장우 대변인께서 지금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 지금 그런 여당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왜 국회가 파행이 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시각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8월 임시국회는 결산국회 아니겠습니까? 네. 결산을 해보니 이 8,800억 원에 이르는 소중한 국민의 혈세, 이 특수활동비가 전혀 그 간이 영수증 하나도 첨부되지 않는 그 깜깜이로 집행되는 이런 결산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또 시대적 요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께서는 이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아셔야 될 권리가 있고 그렇게 시대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장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 차이가 있다는 분명히 말씀드린 야당은 그것을 낱낱이 공개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저희도 그런 보안, 안보 이것과 연관된 것은 충분히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최소한 어떤 항목으로 쓰였는지는 국민께 보고 드릴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것이지. 네. 저희가 무슨 이것을 국가 안보를 결단내고 뭐 정보 보호될 정보를 가서 밝히라고 하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닌데 네. 왜 여당 대변인께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것은 국민께 드리는 그런 말씀 틀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누가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이 특수활동의 문제는 시대적 요청에 맞게 이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소위를 만들어서 이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자. 네. 이 최소한의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낱낱이 다 까발기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제도 개선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이 이 정기국회를 아주 파행으로 이르게 하지 않고 제대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다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희는 네, 자, 여당. 이 특수활동비의 투명화는 그 시대적인 대세입니다. 네. 그렇지만 지난번에 이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해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국회가 한 8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8,800억 가까이 되는 특수활동비 중에 55%는 국정원 예산이고 네. 국방부 예산, 경찰청, 법원, 검찰청이에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이 특수활동비가 김대중 정부에서는 5,400억 정도 있었는데 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8,100억으로 2,700억 48%를 확 올리게 됩니다. 네. 그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시절에 국정원에서 이렇게 갑자기 48% 특수활동비를 올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 중에 하나가 이 정치자금을 이 특수활동비에서 만들었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생긴 분을 현재 당 대표께서 변호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남북 간 대치 상황에서 야당이 지금 명목상은 투명화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고 법원, 검찰이 그동안 이 야당 비리나 이런 관련해서 대대적인 수사와 또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해서 길들이기, 법원, 네. 검찰을 길들이고 또 경찰청 이런 데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길들이기 목표가 있다. 네. 이렇게 저희는 보는 겁니다. 우리 이 대변인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뭐 국정원, 뭐 법무부, 검찰, 뭐 청와대, 국회까지 네. 이러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좀 투명하게 하자라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는 당시 야당인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지만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했고 또 지금은 반대로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선상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게 이제 공개해서는 안 되겠지만 국회 상임위원장 시절에 홍준표 경남지사라든지 신계륜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생활비 또는 뭐 자녀 해외 유학비로 지원을 해서 국민들의 지금 공분을 사고 있기 게다가 영수증 때문에 처리도 안 한다는 지금 이런 부분도, 문제가 예, 정서적으로는 좀 불거졌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개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여당은 그런데 공감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투명화하고 개선하는 건 충분히 네. 서로 논의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야당의 의도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국가 안위와 관련돼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는 국정원 포함한 이런 수사기관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장호 대변인께서 네. 야당의 속내를 그렇게 잘 아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하신 55%라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정부에서 다루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국회 예결위에 그 나머지 18개 일반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점검 소위를 놓자는 것이지. 그렇다면 그것이 앞으로 서로 그런 투명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하고 논의하면 되고 예결위 차원에서 아니면 하면 되는 그걸 발목을 잡아서 국회 전체 민생법안, 법안 처리 또 예를 들은 결산 문제, 대법관 인분 문제를 다 발목을 잡아서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국회가 마비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열리게 돼 있고요. 오늘 오전에 그런 부분에 여야 간의 접점이 찾아지면
오후 2시에 충분하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처리될까 하루 늦는 것이죠. 왜 마비가 되는 근데 것입니까? 8월 국회도 여당이 소집한 게 아니고 야당이 소집을 했는데 야당이 파행을 시키는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 또 여야 간에 대화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또 어느 정도 이 의견 조율이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다음 문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짚어보기 전에 속보를 한번 여쭤보고 마침 이장우 대변인 나오셔서 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당정협의 오늘 열었 저는 참석을 네, 못했습니다. 지금 열고 예. 있는데 혹시 내용은 거기서 아시는지. 지금 예. 나온 지금 얘기들인데요. 이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을 하고 방역직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메르스 같은 병이 되겠죠.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총지휘하는 방안도 이번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질병관리본부를 좀 격상시키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아마 당정에서 그런 논의를 한 것 같고요. 네. 또 대형 종합병원의 음압격리 병실 설치를 의무화하자 이런 내용도 오늘 당정에서 메르스 사태 합의한 것 때 같습니다. 크게 이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이렇게 이 중대 이 전염병이 퍼질 경우에 대비해서 이 당정협의회에서 앞으로 이 질병관리본부를 이처럼 격상을 하고 또 이 음압격리 병상도 더욱더 이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또 어제 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새누리당에서 한중 FTA 안을 비준안을 단독으로 상정을 해서 야당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어서 좀 일정을 좀 앞당기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사실상 대통령께서 중국 가는 그 부분에 일부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한중 FTA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국회 비준안이. 한중 FTA뿐만 아니고 한 베트남 또 한 뉴질랜드 이 국회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또 국제적인 경쟁력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 우리의 경제 영토를 넓혀가는 방법에서 이 FTA 문제는 신속하게 국회 인준을 해야 되는데 야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때문에 국회를 파행시켰기 때문에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서도 여당 단독이라도 일단 상정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고 금년 정기국회 안에 한중, 한 베트남, 한 뉴질랜드 국회 인준안은 반드시 처리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과 또 경제 이익에 도움이 되겠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FTA 신중하게 검토하고 저희도 거기에 크게 반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만 다만 이 FTA 체결로 인해서 이익이 되는 산업 분야가 있다면 피해가 되는 산업 분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 피해가 되는 산업 분야에 대한 완벽하진 않더라도 정말 어느 정도 대책은 세워놓고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 우리 산업 보호 측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중 FTA는 우리 농업 분야에 아주 직격탄을 맞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FTA라고 농업 분야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어떤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대통령님의 방중에 맞추어 가지고 진행이 되려는 듯한 그런 어떤 속도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과 농민이 여기에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이건 사회 갈등을 더 키울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문제가 외통위나 한 산업 분야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산업자원위원회, 그다음에 농해수위, 그다음에 기재위, 환노위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그 특위를 만들어서 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우선 특위 의결이라도 좀 하고 그리고 통과를 시키자 이런 주장인데 새누리당이 속도전에 밀려서 그것마저도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충분히 논의를 해왔는데 야당은 그런데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특위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저희 새누리당은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장우 의원은 그렇게 새누리당이 충분하게 혼자 논의해 왔다는 것에 대해 자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꾸 야당에게 그렇게 야박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네, 이제 한중 FTA 문제가 또 이 여야 간에 그렇지 않아도 이제 특수활동비 문제 가지고 지금 의견 차이를 빚고 있는데 이 문제도 지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여야가 순조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 마당에서 뭔가 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자, 또 다음 문제죠. 이 정개특위. 예상은 했지만 결국은 제밥그릇 챙기다 보니까 활동 시한을
이제 끝냈습니다. 결국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는데 뭐 국회법에 따라서 뭐 일단 뭐 해산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정개특위 활동. 일단 정개특위 활동은 일단 마감이 된 겁니다. 마감된 거지만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 지금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거와 네. 관련돼서 논의를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서 지난 28일 8월 본회의를 해서 이 정개특위 연장을 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 사실은 그때 파행시켜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구획정 문제는 보니까 농어촌 국회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구가 없어지니까요. 저희 새누리당은 현재 의석을 유지하기보다 지역구를 한 259석 정도로 늘려서 농촌의 대표성도 인정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지역구가 늘어나면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을 실질적인 거의 새누리당 대다수 네. 의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문재인 네. 대표와 김무성 대표의 생각도 좀 달라 보입니다. 먼저 그 대표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박수현 대변인께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무성 대표의 생각이죠. 권역별 비례대표 주장은 결국 자당의 이익 때문이다. 한쪽이 유리해지고 한쪽 당이 불리해지는데 과연 합의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자, 문재인 대표는요. 네, 양당 지도부가 먼저 시급하게 타결해야 할 과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자, 이 일을 받아들이면 의석 배분은 협상을 통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인데 조금 달라요. 어떻게 이 부분도 좀 여야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이 문제는 김무성 대표님의 오픈 프라이머리와 문재인 대표의 권역별 비례대표 이 문제가 그 어떤 큰 틀에서 타결이 되어야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는 어떤 세부적인 사안들이 잘 진행이 이제 될 그런 상황 와 있는 건 맞고요. 네. 지금 김무성 대표님께서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자당의 이익을 고려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아시다시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제도입니다. 네. 그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유리한 제도를 권고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여당의 대표님으로서 그렇게 지금 편협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네. 다만 그런 어떤 지금의 어떤 아주 망국적인 이 지역 고착 구도 이런 것들을 깨려면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정당들에게 다소 좀 불리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서로 그런 불리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손해를 좀 감수하고 오죽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제도를 권고했겠습니까? 그런 큰 대승적 차원에서 두 분 대표께서 만나셔서 하루빨리 이것을 좀 큰 틀에서 합의를 하시고 그래야 정개특위가 좀 권한을 가지고 좀 속도 있게 논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안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표가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실질적으로 친노 세력 강화 포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맛에 맞는 성향에 맞는 의원들을 대거 비례대표를 강화해서 중앙당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직계부대 건설하는데 쓰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비례대표 문제는 요즘 지역구 의원들이 요즘 전문성이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지역구를 늘리는 것이 맞고 또 하나는 공천권을 중앙당에서 일방적으로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는 비민주적인 요소 이거 빨리 제거하고 상향식 공천,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이것을 야당에서 빨리 받아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시대에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네. 답변을 한번 못했기 때문에 네.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장우 대변인을 야당이 대표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저희 속내를 잘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당은 여당답게 좀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라고 여당은 이 정치와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킬 책임이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더구나 야당의 제1야당 대표가 제안한 것입니다. 일개 대변인이 그렇게 폄훼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립니다. 네. 이 선거구 획정 문제는 당리당략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접근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네. 보기에는. 어찌됐든 이 선관위 또 헌재에서도 이 재판 내린 그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정말 어떤 타협점, 묘안을 찾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국회의원들 개인 국회의원들 관련해서 징계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심학봉 의원 이 성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는데 국회윤리자문위원회에서
징계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는데요. 앞으로 절차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징계 되는 겁니까? 아니, 제명되는 겁니까? 그렇고 윤리 이제 특위위원회가 소집되고 윤리 전체에서 다시 이 소위에 징계 소위에서 그 징계에 대한 수위를 결정을 하면 다시 윤리위 전체에서 의결을 해서 네. 본회의에다 상정을 합니다. 그 본회의에서 제적 국회의원 3분의 2에 찬성하면 그 결과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 이 대변인께서는. 그건 지금 국민들께서 심학주봉 의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국민들의 뜰에 맞춰서 네. 바르게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도 윤리심판원이 이제 그 윤후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각하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예, 어떻게 예. 된 건가요? 일단 그 징계 윤호덕 시효이면? 의원의 사안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징계 시효가 당규상 2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호덕 의원은 일찌감치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처벌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심판원에 한 적이 있고요. 다만 이제 최초 언론의 보도와 다른 것이요. 그 경력직 변호사를 특혜로 전화로 이걸 채용했다 이런 보도였는데 네. 뒤에 밝혀진 것은 전혀 팩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윤호덕 의원이 따른 정상적으로 신규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했던 것이고 거기에 잘못했던 것은 윤호덕 의원이 이게 아빠로서 전화 한 통 한 것 그것인데 그 전화 한 통 한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 그러나 그건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팩트 사실에 대해서는 특혜나 이런 것이 없이 정상적인 신입사원 채용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로 잡습니다.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이 국회의원들의 어떤 특권 내려놓기 또 갑질 이런 행위에 대한 비난이 많습니다. 이 시선이 따가운 상황에서 이렇게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한 데 대해서 결국은 또 영두삼위격으로 징계가 솜방망이처럼 끝난 것 아니냐 이런 네. 또 시선이 있습니다. 그건 여야 모두나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